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김권진 차장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이슈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슈예요. 첫 번째로 꼽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갤럭시 노트 10이 공개가 됐습니다. 삼성에서 공개를 했는데 S펜이나 카메라 부분이 더욱 강화됐다고 해요. 화면 비율, 베젤을 정말 최소화해서 화면 비율을 94% 풀스크린까지 끌어올려서 이런 네. 부분이 상당히 이색적이었다고 합니다. 23일부터 전 세계 순차적 출시 예상이 되고요. 트리플 그리고 또 플러스에는 쿼드 카메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듈주가 상당히 좀 기대가 실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실질적으로 MC넥스, 파워로직스, 파트론 어제 네네. 함께 급등했었고요. 수혜주 있다고 보십니까?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카메라 모듈 어떻게 보면 카메라가 더 이상 진화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딜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휴대폰에는 더 이상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것은 이미 다 어떻게 보면 다 나와버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그러면 거기서 유일하게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는 게 바로 이 카메라 모듈, 카메라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이런 그 사진기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실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이쪽 라인들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좀 움직여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얘기해드리겠고, 파트론, MC넥스, 이런 파워로직스 같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여러분들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데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 올 초부터 계속해서 이쪽 얘기는 끊임없이 많이 나왔기 네. 때문에 야 이게 새로운 거야 라고 하면 저도 고개를 갸우뚱해 드린다라는 거, 이 말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거 결론까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사시겠어요, 저거? 차장님은? 저는 별로 그렇게 막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데 이거 사서 이거 열심히 20% 30% 갈 거야,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트나 노트 플러스가 사실 사이즈 측면에서도 조금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노트 플러스는 조금 더 크고 노트는 조금 더 사이즈를 줄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다음번에 핸드폰을 바꿀 때 한번 넘어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이폰 쓰고 계셨구나. 네, 아이폰 쓰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번엔 한번 이걸 써보고 싶다, 사이즈적인 측면에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 같은 수요자가 많다면 괜찮지 않을까 모듈주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연 갤럭시 노트가 항상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항상 팔리는 이런 품목입니다. 네. 근데 이게 급격하게 성장을 할 거야, 이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노트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얼마나 수요가 많이 생길까? 우리 앵커님은 한 표 줬지만 저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 물론 저는 사실은 좀 큰 화면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도 정말 큰 화면을 썼었는데 그럼 노트 플러스 쓰시면 되잖아요. 더 커졌다는. 그렇긴 하지만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서 갤럭시가 저는 갤럭시 9 지금 9 플러스 쓰고 있는데 바꾼 지 한 1년이 안 돼서 한 100일도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과연 얼마나 파괴력이 있게 올라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지배적인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갤럭시 노트 이거 나온다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뭐가 먼저 나왔어야 된다? 폴도 걔들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좀 문제가 뭐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이렇게 접고 해서 깨져버려,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그게 이슈가 잘 해결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그건 휴대폰에 실제 새로운 이런 패러다임이 좀 변화가 되면서 수요자들이 많이 창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고 그게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먼저 나왔다라는 거, 뭐지? 라는 오늘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격 라인 저희 결정을 해놓죠. 보고 있다가 만약에 이 모듈주가 올라간다면 차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꼭 AS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장님은 지금 나라면 모듈주 안 살 거야. 왜?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있을 것 같진 않거든 이라는 답변으로 건네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보죠.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무디스가 요즘 그래요. 우리 되게
SK하이닉스, LG화학 뭐 곳곳에 대해서 전망을 좀 낮추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대요.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요. 대규모 화학 설비 투자가 있었는데 이게 결국 재무적으로 부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영업이익이 2조 1천억 원대인데 올해 한 1조 7천억, 1조 8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대요. SK이노베이션 안 그래도 힘든데 또 이런 소식까지 겹쳤습니다. 어떤 의견 주십니까? 참 많이 아쉽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얘들 어떻게 보면 정제 마진이 조금 많이 안 좋았다가 지난달부터 그 정제 마진이 상당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반등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조금 이 화학적 섹터가 그렇게 좋은 섹터가 아닌 것 같다는 걸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학적 섹터가 좋은 시기는 언제냐면 결국은 경기입니다. 지금 경기가 사실은 한 10여 년 동안 좋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 뭘 해보면 경기가 진짜 안 좋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우리가 체감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현재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화학주들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SK이노베이션 지금 현재 지금 올해 영업이익 2조 1천에서 1조 7천으로 낮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낮춰지더라도 배당 금액만 계속해서 유지만 된다면 주가 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제 마진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IMO 2020이 시작이 되면서 SK이노베이션이나 정유주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모습, 바로 이 정제 마진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 어디쯤에 있다? 거의 바닥권에 있기는 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바닥권을 한 15만 한 6천 원, 7천 원 이 정도 박스권 하단을 잡으시고 이것만 깨지지 않는다면 이 주가 놔두면 될 것 같긴 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8월 8일이죠. 그러면 되면 한 9, 10, 11, 12 한 4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하반기 이런 배당주 시즌이 분명히 한번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SK이노베이션 이 정도 가격에서는 그냥 저축하듯이 조금 놔두면 되지 않을까. 즉 저점 15만 6천 원만 이런 지지대가 나와준다면 이 종목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5만 6천 원 지지가 된다면 저축하듯이 좀 연말까지 모아가보자, 오히려 배당 매력을 보고 가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화 위복이 될 수 있을까요? 지켜보면서 저희 SK이노베이션도 주가 추이 체크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보죠. 오늘 실적 나왔어요. 실적 나오고 좋은 흐름 기록합니다. 드디어 돈을 좀 버는 걸까요? 진짜 카카오는 일상에 투자하라 그러면 우리 다 카카오 샀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저기 돈 나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익을 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3년 중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카톡 내 광고, 또 메시지 광고 성장 영향이라고 하고요. 전 사업 구조가 이익이 개선되는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갔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살까요? 저는 아니에요? 카카오 나쁘지 않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면 카카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이슈들이다라는 거. 그동안 돈을 열심히 투자해놨잖아요. 이걸 회수기로 지금 현재 회사가 바뀌고 있다는 거 분명히 맞다라는 거. 근데 이게 최근까지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주가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괜찮았습니다. 주가 많이 올라섰고요. 이미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주가는 선반영이 되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스권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아랫단, 윗단에서 거의 한 가운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12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에 지금 현재 박스권의 모습이 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카카오하고 양대 산맥 뭡니까? 바로 네이버인데요. 네이버의 흐름이 지금 현재 카카오의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숫자까지는 별로 안 좋은데 걔들 3분기 때부터 어떤 흐름? 바로 전 사업 분야가 걔들도 돈을 투자해놨던 것을 회수기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파괴력은 물론 우리의 이런 일상은 카카오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보다 훨씬 더 인구가 더 많은 일본이나 이런 동남아 국가를 보면 네이버의 라인이 훨씬 더 큰 축을 차지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좀 왠지 선반영이 된 많이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이버는 아직도 좀 룸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 저의 생각은 그렇고요. 카카오도 나쁘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런 박스권의 흐름, 12만 원에서 13만 원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이버가 뭐 신용 잔고도 많이 줄어서 또 이제 슬슬 지켜보고 올라갈 타이밍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제 또 2시 방송에서 전문가분께 들었었거든요. 그럼 카카오보단 네이버시라는 거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에 나는 조금 더 관심을 두겠다라는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과 이슈에 대해서 전략 챙겨봤습니다.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